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수출 규제 따위 소용없는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또 독주, 경이로운 세계 최초 신기술 공개로 일본이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얼른 수입을 재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실제 잘못된 분석입니다.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대일 적자 문제가 아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 타격과 그 다음으로 미국의 팽이라는 업체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가 그 몇 년간 신설 및 확장을 많이 해왔을 때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수요량이 실제 많았고,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완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 보여주었던 반도체 수출량을 현재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도 수출량 줄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이 경쟁에 따라 반도체 값은 자연스레 올라간 것이며, 실제 장비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장비가 모자라서 생산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과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던 것은 단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해서 라기보단 시황에 따른 슈퍼사이클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슈퍼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술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을 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전쟁 이후의 반도체 점유율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목처럼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독주 중이고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길 이번 연도 디램 예상 점유율 역시 일본 수출 규제 따위는 문제없이 삼성이 약 48%에서 49%가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약 27% 정도로 총 76%에서 77%의 세계 시장을 대한민국 이 두 업체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1분기, 2분기보다 더 증가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디램 시장에서 이에 반해 하이닉스는 좀 아쉽지만 조금은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지만 두 업체의 점유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사실상 한 산업 영역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독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미국의 마이크론 투자 확대, 일본과 손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으로부터 얻는 디램이 많은데요, 실제 이를 시장과 이어보면 일본의 전자산업의 판매량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내 만회하는 기로에 서 있고, TV 시장 및 완성 PC 시장까지 일본은 크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디램을 많이 공급받는 일본과 연관지어 보면 이 부분을 일본의 전자산업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이크론의 매출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20% 초중반대의 점유율을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데, 디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바짝 추격해서 현재 20% 초반대까지 점유율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 마이크론의 생산 라인 확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을 좀 더 좁히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네요. 하지만 또 삼성과의 점유율은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낸드 시장에서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시켜서 역대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PCIe Gen4 SSD 19종을 한 번에 출시하면서
SSD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절대 죽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네버다이 SSD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낸드 칩이 작동간 오류가 난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SSD 가성화를 현실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AI가 많이 핫한 상황이죠. 요즘 시대에 이 AI를 적용한 SSD가 나왔는데 빅데이터를 초고속 상황에서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V랜드 머신러닝 SSD를 내놨습니다. 속도도 심지어 2배 빨라졌고 용량은 서버용이라 그런지 30테라나 되네요. 무지막지합니다.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PUC 기반의 128단 내놓자마자 삼성이 또 6세대 V랜드 내놨죠.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네버다이 SSD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여태 이 낸드의 고질적인 문제가 낸드 칩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 낸드 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통째로의 그 SSD를 교체해야 하는 불상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SSD 쓰시다가 뻥난 게 전체 칩이 다 뻥난 게 아니라 칩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SD를 비싼 값을 주고 바꿔왔죠. 현재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중지하던가 그 SSD가 속한 모듈 자체를 못 쓰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번 네버다이 SSD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FIP 기술이 도입된 건데 페일이 난 정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낸드 칩의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리미엄 SSD 시장, 즉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업체들이 찾을 SSD는 결국 삼성전자의 SSD가 되겠죠. 여태까지 이런 기술을 보여주고 양산까지 해준 업체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수출 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오히려 D램 시장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고 낸드 시장이 과부하가 걸린 이 상황에서도 절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며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중소업체와의 동반 성장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상생 경영, 전략이 이번 투자를 비롯해 하나둘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 제조사 SNS텍과 메모리용 웨이퍼 테스트 업체 YIK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SNS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659억 3,300만원을 투자한다. SNS텍이 발행하는 신규 주식은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의 8.7%다. 삼성전자는 또 YIK 유상증자에 참여해 473억 4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YIK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증자 전 발행 주식의 14.54% 규모다. 이들 소부장 업체는 이번에 투자받은 자금을 운영과 시설 투자 외 재무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 상장사 4곳과 비상장사 2곳에 대한 지분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부장 업체에 대한 투자 규모는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지분 투자로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중소소부장 업체들은 이번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과 확실한 동맹 관계를 구축해 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다 공격적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일본의 주요 품목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속도가 붙고 있는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 결정의 중심에는 이부 회장의 상생 경영 철학이 있다. 이부 회장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밝힌 뒤 삼성그룹은 전사적으로 상생 경영에 힘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최근 반도체 우수 협력사 297개사 직원 23,000여 명에게 올 상반기 인센티브로 365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생 경영 강화와 내수 경기 진작에도 애쓰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운양사업장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현장 경영에 나섰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온양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로드맵 등 중장기 전략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갖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온양사업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로, 이 부회장은 이날 AI 미도지 통신 모듈, 초고성능 메모리 등 미래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을 당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며 도전해야 도약할 수 있다. 끊임없이 혁신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진도영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 강인혁 시스템 LSI 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이 참석했다. 패키징이란 회로가 새겨진 반도체 웨이퍼와 전자기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기술로서 온양사업장에서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AI, 오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의 성능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말에 패키지 제조와 연구 조직을 통합해 TSP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삼성전기의 PLP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차세대 패키징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 찾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점검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 30일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로드맵 등 중장기 전략을 점검한 후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이 온양 사업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로, 이 부회장은 이날 AI 미도지 통신 모듈, 초고성능 메모리 등 미래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을 당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도전해야 도약할 수 있다. 끊임없이 혁신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진도영 메모리 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 강인혁 시스템 LSI 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이 참석했다. 패키징이란 회로가 새겨진 반도체 웨이퍼와 전자기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기술로서 온양사업장에서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AI, 오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패키징 기술은 반도체의 성능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말에 패키지 제조와 연구 조직을 통합해 TSP 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삼성전기의 PLP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차세대 패키징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